있는데 날이 갈수록 저희가 그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격렬한 반응이 정말 오고 있고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정말 이게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며칠 전에 제 요즘 잘 나가는 그 양배추 조세호 씨가 어떻게 하다가 연락이 됐어요. 연락을 네, 요즘 잘 나가서 연락 안 되던데 어쨌든 네. 지가 전화가 왔어. 지가 전화가 와서 니들이 경말나라를 청취를 했다고.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듣기 좋다고, 우리가 화이팅 해주시라고 하니까, 더욱더 분발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예계 진출하나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예, 알겠습니다. 수습이 안 되네요. 자, 네, 수습이 안 되네요. 지금 갑자기 마타리님이 이제 연예계 진출하려고 그래서 제가 PD도 아니고.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많이들 정보들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그럼 본격적인 첫 순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마장 뉴스. 네, 첫 순서는 우선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하이라이트 경주의 뒷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해요. 국내 최강 원더볼트가 출전한 대회였어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국내 최강의 원더볼트가 9주 만에 출전한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해 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원더볼트가 출전한 11월 2일 11경주는 그랑프리 경마대회의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이 국내 최강의 경주마가 대거 출전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와츠빌리지, 플라이토킨, 싱싱캣, 클린업 천하 등이 나온 가운데 지금 원더볼트가 무려 59kg을 짊어지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반에는 별다른 추진도 없었음에도 일시적으로 이 상대마들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표현이 상당히 좋네요. 네. 멈춘 듯한 인상. 근데 국내 최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태클은 아닌데 국내 최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서울 최강? 네, 서울 최강으로 합시다. 네. 그렇죠. 서울 최강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변이라면 이변인 게 이제 그 원더볼트야 다들 나름 예상을 했던 거고 2차로 들어온 게 사실 왓츠빌리지가 많이 예상이 됐는데 그 클린업 천하가 그렇죠? 그러게요. 클린업 천하가 들어왔어요. 그거 사랑각궁 오빠가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렇습니다. 클린업 천하를. 예. 오. 꿈펠레 벗어나나요? 아니죠. 한 번 맞춘 거예요. 와츠빌리지는 네. 3위 한 것도 잘 버틴 거고. 근데 전개가 워낙에 잘 풀리고. 그랬어요. 여기 전개가 잘 나갔어요. 플라이토퀸이랑 선행 경합을 할 줄 알았는데 플라이토퀸이 게이트 나오면서 그 원더볼트한테 살짝 치이면서 중간에 딱 한번 제어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러면서 와츠빌리지가 선행을 편하게 나가는 바람에 경합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플라이토키는 이번에는 아예 승부의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몸 풀러 나와서 그냥 산보 한번 하고 들어간 거고. 제 느낌이 그랬을 것 같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긴 했어. 클린업 천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또 희망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정도면은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쯤에는 얘가 이제 원더볼트의 어떤 뒤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경주마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어떤 그런 희망을 발견했다면 서울에서는 그게 이제 다행스러운 거죠. 네. 근데 원더볼트가 잘 뛰었는데 나는 이렇게 주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산은 이번에 그랑프리 때 서울의 희망은 맞는데 부산 애들한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폭 괜찮았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다리 모양이 좀 다리 모양이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리 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완전히 뻗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벤 존슨 스타일처럼 뛰어요. 벤 존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폭은 물론 넓으면 좋은데 그 예전에 그 육상 선수 있잖아 마이클 존슨 걔 보면은 종종종종 뛴단 말이야. 그래도 잘 뛰다. 그러니까 주폭이 작으면 남들 한 번 뛸 때 두 번 뛰면 되지. 그럴 때 개인적으로 그 주폭이 좀만 더 했으면 시원했으면 좀 좋겠다. 지가 시크릿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그 서승우 기수나 그죠? 원더볼트를 원래 타셨던 분이 원래는 이찬호 기수가 타다가 이번에는 서승우 기수가 탔잖아요. 그래서 그 기수분들한테 좀 그렇게 좀 주폭을 좀 더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다리를 찢어 그냥. 한번 찢어보라고 한번 찬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네. 그럼 아까도 이제 지난주 마무리를 하는 김에 저희가 지난주에 해외 소식으로 이제 브리더즈컵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결과 알려드려야죠.
지난주 말씀드린 바 있는 그 브리더즈컵 챔피언십 시리즈가 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 상금 500만 달러가 걸린 브리더즈컵의 백미 클래식 경주에서는요. 3세마 바이에른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했던 쉐어드 빌리프는 4위에 그쳤고요. 토스트 오브 뉴욕과 캘리포니아 크롬이 각각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 브리더스컵도 상당히 흥미진진했어요. 근데 예상대로 3세마들의 선전으로 끝난 것이 아쉽다면 아쉽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북미 최우수 3세마는 누가 유력해지는 건가요? 미국 속에 빠져버린 거지, 미국 속에.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돼버렸어. 그 봄에만 해도 캘리포니아 크롬이 가장 유력했지. 더비하고 프리크리스 우승하면서. 예. 근데 걔가 벨몬트 실패한 이후에 좀 복귀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토날리스트가 또 벨몬트 우승하고 또 트레버스인가 거기서 우승하면서 그랬죠. 트레버스가 아니구나. 작시클럽 골드컵이구나. 그래요? 또 걔도 떠올랐는데 네. 또 쉐어드 빌리프가 계속 잘 나갔단 말이지. 네. 게다가 또 이번에 바이에른이 또 이번에 브리더스 클래식컵 우승하면서 네두 중에 누가 될지 예상이 안 되는 막 그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냥 캘리포니아 크롬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벨몬트 때까지 너무 응원을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미안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최우수 3세마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순돌이 오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이에른이 아무래도 가장 큰 경주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서 한 50%는 먹고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요. 캘리포니아 크롬도 3세 최우수 북미 최우수 경주마가 돼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좀 표가 갈린다 그러면 가장 큰 대회 우승한 경주마들한테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예. 이번 클래식 경주 좀 특이점이 선행 초반 부분에 바이에른이 옆으로 쏠리면서 심의 경주가 됐었잖아요. 저는 되게 그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결국에는 또 심의 경주 하는 모습을 저는 되게 처음 봤던 거라 가지고 그것도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멜번컵에서도 또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브리더스컵 이틀 뒤인 4일에는 이 호주 최대의 경마 축제죠. 멜번컵이 열렸는데요. 2014년의 트로피는 이 독일산 수말 프로텍셔니스트에게 돌아갔습니다. 라이언 무어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 프로텍셔니스트의 우승은 출전마 2마리의 죽음에 가려서 빛을 잃고 말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 어드마이어 락티는 이 선행전개를 펼쳐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중반부부터 굉장히 걸음이 묻어지면서 꼴찌로 경주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방에 돌아온 어드마이어 락티는 결국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말았고요. 또 한 마리는 이제 아랄도인데요. 이게 되게 굉장히 애석합니다. 7.15 경주를 무사히 마친 아랄도는 마방으로 돌아오는 중 관람객이 흔든 깃발에 겁을 먹고 날뛰다가 펜스에 다리가 부딪혔고요. 다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안락사가 됐습니다. 이 경주 중 골절로 사망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경주 후에 이렇게 또 황당하게 죽은 경우가 또 국내에서도 있나요? 그동안 좀 있었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렇죠.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경주로 뛰고 나서 마방에서 안락사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꺼려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무명한 시순말이 죽어도 그게 소식이 외국 같은 바로바로 뜨는데 우리나라는 비밀이잖아요. 쉬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보면 협동 사이트에 보면 폐사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죽은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왜 그런가요? 아니 각가다 우리나라 시순말 죽은 거를 블러더스 기사로 통해서 봐.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사도 안 뜨는데 외국 기사에서 먼저 뜬다니까. 문화의 차이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JRA 홈페이지에 보면 시스말 누구누구 죽었다 하면은 꼭 다 공지가 다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마타리님 말씀처럼 이걸 꺼리거나 그걸 마사회에서 시스말 죽으면은 이렇게 좀 연락을 해라 이렇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게 아까 손돌림 얘기한 대로 문화의 차이라는 게 어떤 선진 문화와 어떤 후진 문화의 어떤 그런 차이입니까? 경주마 우선 그런 경마의 주역인 경주마나 시스말들에 대한 좀 저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마 전문지 기자도 좀 각성하게 되는 게 각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마사회 누축 때문에 이걸 기사화를 안 시킨단 말이지. 마사회라기보다는 솔직히 좀 마주님들 및 관계자분들이 더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말이야 시순마 같은 거 죽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경주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다 쳐도 시순말 유명한 피크 센트럴 죽을 때도
그거 아무도 얘기 안 했단 그렇죠. 말이야. 저 결국 기사 안 나왔을 거야. 썼었는데요. 그런 게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놓쳐볼 필요가 없어. 조 기자는 썼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못 봤지, 근데? 네. 한참 물론 해본 것 같은데.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현실적으로도 안 따라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핑계인 것 같고요. 열심히 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 머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문화요? 방금 얘기한 주식이 떨어져서 어디 잠깐 갔다 딴 왔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난 사실 이 멜번컵의 말들 2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은 머터리한테 얘기를 아, 들었거든요. 그거는 예. 저도 이제 그 경기 미터가 몇 미터 뛰는 거였죠? 3,200m.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게 오래 진행되더라고요, 경주가. 근데 네. 그 처음에 선행 나가는 말 이름이 뭐였죠? 그 1등. 어드마이어 락티. 그 어려운 말이 좀 너무 힘들어서 네. 네. 심장마비 뭐 해서 죽었다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링크를 지인들한테 보내서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군요. 네.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았어요. 네. 자, 일단은 그렇게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말들 락티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다라고 이제 방금 머터리도 얘기를 했는데 RR도 같은 경우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 관객들 문화도 좀 외국도 비슷하구나, 뭐 이런 위안? 왜 거기서 깃발을 흔듭니까? 말은 겁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 흔들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제 왜 요즘은 개방을 해서 1,800m 이런 장거리 내주로를 쓰는 경우에는 왜 안쪽 가족공원 쪽을 개방을 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경주 출발대를 볼 수 있게는 해놨는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말도 위험하고 타고 있는 기수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말들이 굉장히 잘 놀라서요. 작은 소리도 굉장히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좀 조용히 그렇죠. 하시면서 경주 소리치는 걸로는 우리나라 경마팬 여러분들 따라가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기수분들 다 부르던데 그냥 반말하면서. 네. 친근감의 표시.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넘어가 보죠. 예. 네, 다음 소식이 조금 무거우려면 무거울 수도 있고 정책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해 세금 폭탄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인데요.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포함된 세금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3배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 막건 발매액의 10%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해 오던 것을 20% 추가 과세하는 것 또한 이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홍종학 의원의 의견이요.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내에서 화상으로 경마를 보며 베팅하는 시설로서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레저 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장외발매소를 경마장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장료를 다시 올려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막건의 그 황금률을 낮추겠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이제 우리 베터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도박장에서 뭘 뭐 봐주고 있냐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가격하게 좀 비약을 하자면. 그러면 그 경마 중계 텔레비 중계 하라고 그래. 그거 다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거두면 난 뭐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왜 다 막아놓으면서 그렇게 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아니면 경마장을 10개 만들려고 그래, 그래. 경마장을 하면 각도마다 다 만들든가. 그런 거에는 왜 반응 없고 왜 그렇게 도박이라고만 얘기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각 도마다 만들었으면 아니면 좋겠다. 경마를 그냥 없애버려. 차라리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냥 없애는 게 하지 마, 나아. 그냥. 하지 마. 그 의원이 와서 직접 배팅도 해보고 자기가 한번 느껴보라고 그래. 이건 아닌가요? 네. 아니, 맞았어요. 그리고 사실 뭐 경마로 인해서 도박 중독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크다. 그거 근거 자료 있나요? 없죠. 매번 얘기만 해, 말만 해. 그래요, 뭐 언제까지 감정적으로 이렇게 포퓰리즘에 의거해서 그딴 식으로 정책을 낼 건지 제발 그 포퓰리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죠? 아니 누가 그 4대강 삽질해가지고 예산이 없나 봐, 돈이 없나 봐.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돈 되는 건 다 얻으려고 그래. 만만한 게 이쪽이죠. 경마지. 만만한 게 경마야. 네. 만만한 게 이쪽이고. 그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경마 그 막권 구매 그 금액이 10,000원 이하 소액 구매하시는 분이 전체 경마팬의 97%예요. 맞아요. 전체 97%라고. 그럼 그 사람들 다 도박꾼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들이 삽질해가지고 돈 없는 거를 왜 경마 팬한테 걷어가려고 그 그래. 닭대가리 같은 새끼들 다 국회는 다 잘라야 된다니까 이것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제가 약간 기자 이걸 내려놓고 그냥 봤을 때 지금 특히나 좀 많이 들어오는 태클 쪽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특히 좀 많이 경마를 건드리는데 그게 사실 지금 현회장을 좀 네, 바뀌면서 또 그게 또 심해진 것도 같기도 해요. 이게 좀 그렇죠. 정치적 이념으로 보지 말고 산업 개념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그렇죠. 이 정치 양분화로 가는 게 좀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거는. 안타깝네요, 진짜. 마치 낙곰수가 된 것 같은 이런. 네. 저희가 쫄지 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식 마무리 됐나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코너 넘어가 보죠. 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자, 이번 코너는요, 이제는 말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말해보고 싶은 얘기는 신마와 명마의 신명나는 이야기. 라는 네. 주제로다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 접근하기 그렇게 쉬운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신마로부터 명마까지 이어지기 위한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차분차분 밟아볼 텐데 신마 경주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세마 경매도 시작됐고 2세마들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채비에 나섰단 말이죠. 자, 신마들을 먼저 봤을 때 무엇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지 혹시 먼저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마경주 같은 경우 너무 변수가 많아서 좀 어렵더라고요. 네. 초보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부경 1경주를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네. 5군 신마경주였죠. 예, 5군 경기였는데 네. 이희천 기수의 누리불패 네. 네. 말을 1.2배 씹어서. 1.2배, 단순식 1.2배. 물질리 조교사입니다. 물질리 물줄리 조교사인데 조교사. 1.0 연승이 1.0입니다. 근데 네. 제가 고수대회에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팅을 좀 잘 맞추고 있었는데 네네. 여기서 완전히 물 먹었습니다. 그래서 확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거의 5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래 봤을 때는 이제 신마들 경기는 정말 변수들이 너무 많지 오등에도 않나. 못 들어왔던 것 같은데. 5등 아마 5등, 했을 거예요. 6등 근데 정도 뭐 했을 하나 텐데. 물어봐도 돼? 네. 왜 그거 왜 골랐어? 일단 전체적으로 제 예상지를 봤는데 네. 그게 가장 유력마라고 일단 돼 있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그거는 기자 머털도사가 왜 웃어? 어떤 그뭐 죄송합니다. 어떤 혈통이나 뭐 네네. 그런 것들을 본 게 아니고 그냥 예상지에 유력하다. 예상지도 그러니까 있고 이제 그냥 본 거네요. 전체적인 어. 기록도 가장 앞서 있는 것 같고 음. 1000m였는데 네. 그 경주는 안 뛰어봤지만 아마 1200m 그전 경주에서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네. 한번 배팅을 믿고 해봤는데 네. 역시나 좀 아니, 위험한 배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마 경주가 가장 힘들어요. 적중하기가. 네. 말한 대로 뭐 우리가 팬들이 볼 수 있는 게 주행 심사 아니면 이 시장에서 그 모습 보고서는 이제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그거로밖에 판단을 못 하는데 네. 주행 심사 때는 애들이 좀 뛸 것 같던 애들도 막상 실전을 가면 뭐 모래 맞고 뭐 방해 받고 이러면서 자기 능력 발휘 못 하고 뭐 착선에도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원체 많으니까. 이번 경주도 네. 이제 직선주로 진입하더니 이제 그 말이 내측으로 기대서 네. 전혀 추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섰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니, 많이 쓰진 보이죠? 않았는데 쓰진 않았어요. 기대면서 이제 추진이 잘 안 되는 모습을 아. 보여가지고 네. 자, 근데 그 경주에서 이제 결국 배당이 나왔던 1경주인데 입상을 차지한 말도 신마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리불패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1전을 치렀던 말이고 입상을 차지한 날은 데뷔전이었던 애예요. 네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예 생각도 못 해보셨던 거예요? 알았으면 거기다 배팅을 했겠죠. 미안하다. 그렇죠. 누나한테 네. 물어보지. 그리고 사실 뭐 부산 경마가 오늘 그렇게 이제 고배당이 터졌지만 사실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서도 신마 경주는 항상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000m 경주 이럴 때. 이변이 많이 일어나죠. 이변이 많이 네, 일어나더라고요. 신마 경주에. 예. 자, 일단은 이변이 일어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신마 경주 보는 법과 한번 연관해서 보자면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신마들은 일단 능력을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주행심사 기록밖에 없는데 주행심사에서 막 뭐 1분 01초 02초 이렇게 뛴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네들이 데뷔전 성적을 내줘. 아주 주행심사도 좋았던 건데 1분 1초. 애매한 게 이제 막 그 04초 05초 통과한 말들은 얘네들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데뷔전에 잘 뛸 수도 있고 그냥 못 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되게 컨디션. 헷갈리다고. 그러니까 주행심사 기록만 가지고는 이게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신마 같은 경우는 일단 보통 단거리 1000m, 1200m 하니까 네. 부마가 좀 스피드 계열인 뭐 그런 포리스트 자마들. 캠프. 뭐 그것도 그렇지. 많이 하고 뭐 오피서라든가 아니면 뭐 피코 센트럴이라든가 매니피 같은 경우도 하고 봐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비어나 뭐 잉그란디어 같은 자마가 나오면 데뷔전에서 아무리 주행심사 기록이 괜찮아도 뛰는 거 괜찮아도 정말 얘는 될성부른 남부가 아니라면 장거리 계열은 웬만해서는 10만 대 안 빼버린다고. 혈통을 보시는 아, 그러니까 혈통을. 스피드 그러니까 계열의 어떤 그런 자마들. 아까 그 순돌님이 얘기하신 그 아까 뭐 포리스트 캠프. 네, 예. 그 종자가 스프린터 계열입니까? 단거리 스피드가 스피드가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아마 리딩사이어 2, 3이 항상 꼬박 하고 있는 말인데 예. 아까 그 일경주 하이군이나 단거리 경주들에서 네. 특별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죠. 그 자마들이. 아, 그러니까 포리스트 캠프 쪽의 그 자마들이 아무래도 스프린터성 그 네. 말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을 좀 위해서 좀 정리를 좀 힌트나 뭐 이런 거 좀 주실 수 있다면 혈통 볼 때. 예. 스피드 계열 스피드 부마 대표 부마들은 시스말은 이런 말들이 있다 이렇게 딱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항상 위험한 게 일반화를 시키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포리스트 캠프라든가 뭐 피코 센트럴 자마가 얘네들이 스피드 좋으니까 빠르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 믿어. 근데 또 이게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체적인 걸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스피드 계열의 시스말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포리스트 캠프나 네. 피코 센트럴 또 오피서도 얘도 단거리 또 체플러야 같은 경우 네. 이런 자마들은 그래도 뭐 외산마 중에서 뭐 몬트브룩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예. 걔네들은 좀 계속 스피드가 좋고 빠른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을 전혀 자료가 없이 데뷔전만 치르는 말이 걔네들 한번 눈여겨보고 네. 주행심사 기록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믿고 가도 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매니피 자마들이 체형이 좋다 보니까 우리 저번 주에 했지만 마라토너들이 얍상을 하고 스프린터 계열들이 좀 이렇게 좀 빵빵하고 근육질이고 그렇잖아요. 매니피 자마들도 좀 단거리에서 두각들을 많이 나타내요. 체형 정말 좋죠. 예, 체형 딱 보면 매니피 자마 이길 말들은 체형만 갖고 얘기하면 매니피 자마들 이길 다른 없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매니피 자마들은 그 체형들이 정말 우람하고 근육 빵빵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단 부분도 있어요. 매니피의 자마라는 자체만으로도 한 50% 먹고 가죠. 예, 그리고 그 당연히 그 말값도 굉장히 비쌀 테고 거의 뭐 최고의 시스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선 최고죠. 예. 아까 그 누리불패도 제가 포인마로 봤는데 어떤 부마가 부마인가요 지금 있으세요? 어머, 너 예상? 지금 기억 안 나. 왜 그러니? 아까 그 일경주 말 네, 그 말이 어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구나. 네네네. 지금. 미안해요.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네네. 납니다. 그 머저리가 끝나고 포인마라서 그래 네. 포인마. 자, 일단은 뭐 스피드 계열의 시수말을 우선적으로 한번 봐보자. 그것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확률이죠, 나왔어요. 확률. 예, 확률이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다가 저도 이거는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 볼폰이라든가 호크잉, 호크잉 포트스톱톤 리비어, 진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유형의 말들은 주로 만숙형이 많고요. 좀 3세 후반 이후에 좀 띄워주는 그런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데뷔전부터 노리기는 신마 경주에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튀는 애들이 있긴 하죠. 예, 아주 네, 거의 한 그렇죠. 2%에서 3% 정도 튀는 애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뭐 체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확실히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은 단거리를 주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아까 순돌이 오빠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형이 좀 빵빵한 말들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그리고 꿍 오빠가 얘기한 대로 혈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마방 승부 신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마 입상률, 마방별 신마 입상률도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교사님에 따라서 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키워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죠.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마방, 뭐, 이렇게 거론할 수 없겠지만, 어떤 마방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부터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고, 이제 최대한 이 말을, 뭐라 그럴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능력을 끌어내는 마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맨 처음에 났을 때 그 승부를 보지 않는 마방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 마방별 신발 입장률이 좀 높은 마방 같은 경우에는 좀 초반부터 강하게 이제 승부를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능력 이상의 또 뭐 결과를 나오기도 해서 이런 것들도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네. 마방별로다가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뭐 어린 말을 초반부터 데뷔 전부터 무리하게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성장이 완성이 되면 그때 전력 투구하겠다. 이런 마인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팬 여러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가져봤는데 비싼 말들. 비싼 말들은 네. 데뷔 전부터 그러니까 본주 뽑으려고 강하게 승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싼 말들은 가끔씩 이렇게 베팅을 해줘. 비싼 말. 비싼 말. 뭐 한 2억짜리 이러면 빨리 본주 뽑아야잖아. 그러니까 데뷔 전부터 그냥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그 비싼 말이 그렇지. 뭐 말이 뭐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못 빼는 경우가 생기지도 않나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되는 거지. 네. 근데 정말로 비싼 말이 실제로 입상에 성공을 하나요? 제가 신마들 이렇게 데뷔전 때 이렇게 비싼 말들 우승하는 경우 잘 못 봤어요. 최근에 뭐 비싼 말 중에서 뭐 킨즈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데뷔 전부터 짝짝 치고 올라왔던 경우고 서울의 이제 금화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마죠. 예, 뭐 좀 잘하나 했었는데 좀 또 이제 5군 올라와가지고는 또 내려앉았다가 또 좀 잘하나 싶었는데 뭐 2달 쉬고 또 잘하나 싶었는데 3달 쉬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 또 말 가격만큼 막 강승부를 보기에는 또 좀 불안한 면도 있는 것 같긴. 금화피니스는 데뷔 전에 우승을 했던가요? 2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서. 그쵸, 2착하고 그 다음에 1착을 했었나 이렇게 했어서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적은 게 안 갖고 와가지고 네 하여튼 그 과정을 거쳤다가 이제 5군 승군을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9위였나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내려앉은 경우도 있었어요. 아까 그 사랑과 꿈님이 얘기하셨던 그 플라이토킨 몸 그냥 풀로 나왔다는 그 말도 제가 알기로는 3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 말은 성적 좋았. 처음부터 좋았었죠. 나와서 우승했습니까 바로? 예,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잘 뛰길래 네. 그 한일전 가서도 우승할 줄 알았는데 저는 잘하겠다 이랬는데 뭐 어쨌든 뭐 네, 몸값만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마타님은 이경주 보셨어요 혹시? 이경주. 아, 저 진짜 네, 오늘 이경주. 버터리는 지금 오늘 부산 경마에만 관심이 있구나 너. 네. 돈을 많이 여기에 여기에 네. 지금 오늘 내상이 심했나 본데? 마타님이 좋아하시는 변한수 마주님이 네. 출전한 말이 있었는데 네. 그 진입 거부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5번 네. 홈 아이시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 어떤 과정인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일경주 10만가요? 한다고 예상지를 던져버리고 신마예요? 갔습니다. 신마? 네네. 10마입니다. 진입 거부했어요, 그야말로. 그래요? 말주대에 진입을 거부하는 바람에 출장이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좀 안타깝게 됐죠. 저도 사실 추천까지 가면서 응원을 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고 뒷심이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오늘 부경주로가 모레 보충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뒷심이 있는 말이라면 10마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안타깝고요. 네. 자, 일단은 갑자기 변완수 마주님에게 관심이 버터리가 오늘 내가 볼 때는 부산 경마 이제 그만 있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주행심사로다가 신발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주행심사를 보면서는 또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는지. 네. 머터리 같은 경우는 주행심사를 몇 번 잘 안 보겠지만, 보게 되면은 또 어떤 거를 보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아, 주행심사 같은 경우는 저는 막 가끔씩 막 미쳐서 뛰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빠르게. 최근에 주로- 어떤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말 있나? 아, 기억나는 말 없는데 제가 초보 때 그렇게 뛰었던 말이 우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마타님이 그 워터리한테 지금 질문을 했지만 최근에 그 제가 알기로 2014년에 10월 10일 날 39차 그 주행 심사 때 나왔던 그 퍼펙트 비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네. 요 말 제가 그때 아주 거의 뭐 미쳐서 거의 1분 2초 3 기록했는데 요 말이 앞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실제로 데뷔전에 네. 우승을 했죠. 네,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데뷔전을 치렀고. 네, 네. 그리고 주행 심사를 볼 때 물론 기록이 사실은 가장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자세. 그러니까 뛰는 자세. 뛰는 자세가 그러니까 막 진짜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처럼 달리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딱 주행 심사 때 보면은 목이
고개가 낮고 이렇게 음. 자세가 딱 잡혀가지고 야 저거는 10만 대도 벌써 자세가 잡혀있는 그런 말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러려면 주행심사를 다 동영상을 봐야 된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매주 외산마 부분은 주행심사를 거의 다 보고 있어요. 출전하는 말들을 보고 있는데 특히 좀 신마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부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마 경주에 나온다 그러면은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게 출발이 좀 미끄덩하는 친구치고 그쵸. 그렇게 신마 경주에까지 좋게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스타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주행 검사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직선주로 해서 살짝의 보통 보면은 주행심사 때는 거의 다 이제 능력을 크게 이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추진을 강하게 하지 않는 편이지만 가끔씩 이제 뭐 겉비를 몬다거나 채찍 한 번 살짝 됐을 때 얼만큼 걸음이 쫙쫙 빠져주느냐. 이게 이제 얼마나 빠져주느냐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예, 여력 같은 거라던가. 예리하시다, 기자님. 기자네요. 이거 확실히 기자는 틀려. 감사합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 주행심사도 조금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주행심사 때 너무 살살만 가요. 물론 말에게 아직 어린 말이고 경주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말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주란 즐거운 거야. 이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살살 모는 경우도 있는데 팬 입장에서는 진짜 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때려도 보고 모래도 맞춰보고 이거저거 다 해보고 이렇게 데뷔전을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추리하기는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살살만 주행심사 몰아주고 얘 기본기 있어요. 이러고서는 바로 데뷔전을 치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신마 경주가. 그러려면 주행심사 기준 기록 자체가 지금 일본 07초잖아요. 네. 그거를 일본 04초 뭐 이렇게 좀 땡겨놔야. 예. 그래 애들이 뭐 좀 뛰는 거 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기준 기록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대충 들어오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다음부터 기수들이 그냥 자꾸만 가고 하니까. 예. 아니면은 뭐 1분 2초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통과할 말 별로 없어. 아니 제 계속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1분 2초 안에 들어오는 말에 한해서 뭐 상금을 준다든지 주행 예를 들어서 검사에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좀 하지 않을까요? 주행심사 기록 자체를 좀 빨리 가져갈 수 너무 있는 좋은 말. 그런 뭐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는 같아요. 예. 그렇죠. 저번에 제가 기수 누군지 지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서성훈 기수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면 능검 때 좀 많이 이렇게 채찍도 많이 쓰고 맞아요. 해요. 되게 열심히 하길래 능력 검사인데 보통은 그렇게 채찍도 안 쓰고 좀 잡고 갈 텐데 왜 그렇게 이렇게도 열심히 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네. 아니 신마라고 해도 능력 검사지만 어쨌든 경주전에 하는 건데 이 정도도 못 버티면은 그 치열한 경주에 실전에 가서 어떻게 버티려고 하나. 만약에 이 정도 채찍도 못 버티고 뭐 이렇게 되는 애면은 아직까지 나올 때가 안 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채찍을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승 기수가. 개념수입니다. 개념. 어떤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 여태까지는 정말 주행심사를 가만히만 갔었다. 지금도 여전히 가만히 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트렌드는 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문세영 기수도 주행심사 때 최근 주행심사를 보면은 정말 열심히 채찍도 치고 모래도 맞춰보고 뭐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죠. 외곽으로도 빼보고 경합도 붙여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해보고 이제 데뷔전에 임한다. 뭐 이런 거를 좀 요즘 기수들은 또 하고 있는 상황. 조금씩 트렌드가 변화가고 있다라는 거. 변해가고 있네요. 팬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트렌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 또 주행 심사 치르고 나서 출전 주기가 정말 빨라졌어요. 데뷔전까지. 예, 데뷔전까지 출전 주기가 이거는 또 어떤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얘기해 주실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산하급님이 아무래도 이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뭐 너무 빨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 날 이제 1경주, 그러니까 5경주에 나오고 있는 뭐 모델라인이라는 33조 소속의 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주행 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데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트렌드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도 일주일 만에 나오고 그런 건 많았던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간혹 있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요즘에는 기본으로 2, 3주 만에 바로 출전을 하고 예전에도 1, 2주 만에 주행심사 끝나고 데뷔전을 치르는 말들이 예전에도 자주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아니 주행검사 치고 그 다음에 데뷔전까지 좀
공백이 있는 말들은 좀 주로 어떤 말들인가요? 좀 피해야 될까요? 어떻게 긴 거는 어떻게 몸이 좀 안 좋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뭐 2달 이상, 석 달 넘어갔다 이런 말들은 정말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주행 심사하고 오래 걸리는 말들은 주행 심사하고 나서 뭔가 얘가 더 그러니까 가다듬을 게 있다. 뭐 그러니까 주행 자세가 안 좋다든가 막 그냥 진짜 망아지처럼 막 혼자 폭주한다든가. 자세가 안 좋은 거는 얘는 좀 더 순치하고 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때는 좀 그 주기가 길을 수가 있는데 네. 빠른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주행 심사는 어차피 그렇게 크게 무리가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이 정도면은 컨디션 괜찮다 싶으면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데뷔시켜도 되겠다. 그건 뭐 요 60이 혹시 요즘 이세마들이 완성도가 갑자기 높아졌나? 뭐 그 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성장세가 빨라진다라는 게 이제 요즘 최근 신마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우리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서울 이세마 유망주 빵빵빵빵 뭐 이렇게 나왔었던 말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나요? 청룡비상이 있었고요. 그렇죠. 청룡비상. 가물의 축제도 있었고 네. 장산호랑이도 있었고 라운모리스였나요? 라운모리스도 라운모리스. 있었죠. 네. 라운모리스는 뭐 그래도 저번에 저- 우승했고 제법 하고 있으니까. 있는 편이고. 청룡비상도 나름 제 몫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 부산 그때 광역 기- 딱 기대만큼- 봄까지만. 봄까지만. 마일컵까지만. 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비 때도 5등인가 했고 그 다음에 또 한참 공백이 있었잖아. 근데 뭐 잘 뛰면 좋았는데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기량이 만개했다가 그 기간이 좀 짧았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 경주마들의가 뭐 그런 좀 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뭐 답이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조숙형의 말들이 네. 뭐 예. 혹시 어린 말들이 너무 2살 때부터 무리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고개 끄덕이는 소리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제 이세마들이 어쨌든 많이 뛰는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장형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숙형이라서 일찍 완성되고 일찍 쇠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장형은 이 거리 적성하고 관계가 있다고. 거리 적성. 미국에서 이세마들 성적이 좋았던 마들이 3세마 가서 3강경 돼서 요새 우승하는 마들이 거의 없어. 2세마 챔피언들이. 왜냐면 2세 경주는 대체로 단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성적을 부쩍 낼 수 있는 거는 스피드 계열이다 말이지. 근데 다음에 봄에 가가지고 이제 3강 경주 하면 2000m, 1900 이렇게 뛰다 오면 결국은 거리에서 긴 애들이 늦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2세 때는 아무래도 거리가 짧으니까 아주 능력이 뛰어난 말 아니고는 2세 때 단거리에서 좀 고전한다고. 스피드가 좋은 말한테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3강에서 잘 뛰는 말들이. 그러니까 성장형은 나중에 진짜 다시 한번 그건 시간을 잡고 얘기해야 되는데 조숙형은 그러니까 스피드 계열이라고 보면 되고 만성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늦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거리 적성이 길기 때문에 3세부터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서 성적을 내는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2세 때 잘 났던 말들이 다음에 3강에서 성적 잘 못 낸단 말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브리더스컵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리더스컵 뭐 그다음에 뭐 가천시장배인가 경남신 이런 데서 잘 달리는 말들이 다음에 3강에서 성적을 못 내는 건 걔네들은 그러니까 스피드가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거리 늘어나면 좀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왠지 퀸즈블레이드가 생각나네요. 사실 퀸즈블레이드가 경남신문배 때는 뭐 4등 했었던가? 뭐 아무튼 그랬고 브리더스컵에서 2등. 그리고 그렇죠. 3강 경주에 이제 뭐 더비 우승, 마일컵 우승 이렇게 넘어갔었던 케이스인 거 보면 사랑한 꿈님 말씀이 옳은 것도 같습니다. 신마는 거리 적성과 관계가 있고 스피드와 관계가 있다. 뭐 몇 가지 얘기 나왔는데 뭐 최근에 봤던 신마 중에서 아까 우리 맞장님은 퍼펙트 비카 말씀하셨고 예. 뭐 또 인상 깊은 말 혹시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사실 저도 봤던 게 이제 퍼펙트 비카거든요. 예. 똑같네. 나랑. 그러니까 39조 이제 허재영 조교사 기수였던 이제 허재영 조교사 기수님이 이제 조교사가 돼서 이제 만지는 말들 중에서 지금 퍼펙트 비카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혈통 부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부마가 빅하고 모마가 스털링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 혹시 꿈님 이 모마 아시나요? 모마만 얘기하면은 외조부가 실버 데프티. 실버 데프티. 뭐
빨리 성적을 낼 수도 있겠네. 빨리.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뭐 사실 골막기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주행 검사 때 2번 정도 이제 마체 이상으로 좀 취소된 적도 있긴 했지만 가장 마지막 이제 능검 때 보여줬을 때 저는 끝가루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근성 있게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데뷔전에서 짜잔. 짜잔.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돼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39조 같은 경우에는 신생 마방이다 보니까 더 좀 물론 또 그 전에 있던 마방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그렇죠. 열정적일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큰 말로 좀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말이 이제 퍼펙트 비카입니다. 비카라는 면에서 더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부마가 비카니까 퍼펙트 비카겠죠. 완벽하게. 머터리는 지금도 생각나는 신마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예. 네. 그 댄싱 싫어하는 레이첼 신마 있어요. 싫어하는 신마. 네. 누리. 불패? 네네. 네. 댄싱 레이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댄싱 레이첼 듣보잡이네. 네. 뭐 이번에 데뷔하는 그 주행시사 치른 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네. 이쿠 기수가 타가지고 그때도 아마 댄싱 레이첼도 1분 2초 07 이렇게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도 제가 볼 때는 좀 싹이 좀 있어 보이던데. 앞으로 뭐 잘 뛰는 걸 일단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실제로 대부분의 조교사님들도 뛰는 거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하긴 뭐 그쵸? 예, 일단 뛰어봐야죠. 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작전 조교사님들한테 이제 뭐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시냐고 한번 물으러 갔을 때 인터뷰를 갔을 때 항상 데뷔전 나오는 말들은 비슷해요. 뛰어봐야 알지. 맞아요. 그거 뛰어봐야 알지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조교사님들이라고 봐야지 않아요. 맞아요. 뛰어봐야 알고 네. 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또 게이트 열리고 나서 경주 전개가 또 어떻게 꼬일지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주기사님들도 그 주행 자세를 많이들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신마 때는 그러면 얘가 뭐 이 데뷔전에선 성적이 좀 안 나더라도 얘는 그 나중에 좀 뛸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은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좋은 성적으로 바로바로 이어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장담 못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그 데뷔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말로다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명마들 중에서도 데뷔전에 뭐 4차, 5차 우승 못하고 이랬었던 말도 굉장히 많죠. 많죠. 예. 제 얼른 기억나는 건 전 동반의 강자. 동반의 강자. 예, 최범원 기수가 안 탔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삼관마죠. JS 홀드. JS 홀드도 처음에는 그렇죠. 그 주행주 그 심사죠. 그때 데뷔전이죠. 데뷔전에서 4차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스터 파크도 처음에는 3등인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예. 또 뭐 더 기억나는 장대울 때도 데뷔전에서 우승 못했을걸? 에이스 갤러포도 우승 못했지. 그랬죠. 다 근데 우승 제가 알기로는 못했어요. JS 홀드 같은 경우 조금 더 얘기를 좀 하면은 그때 데뷔전에서 그때 JS 홀드가 약간 그 단점 중에 그 늦출발하는 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아니나 다를까 데뷔전에서 그 늦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착을 하고 근데 이제 JS 홀드가 그 다음 경주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59.9초 1분의 벽을 그냥 깨버리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명마로 가는 이제 그런 그 지름길을 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요. 그 명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생각나는 명마들 한번 얘기들 해보죠. 그 전에 뭐 명마가 되려면은 뭐 어떤 기준과 뭐 조건 뭐 이런 게 따로 필요한가요? 우리가 보는 예. 눈이 가장 중요한 건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간에 명마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시수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종자가 일단은 혈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명마로 갈 수 있는. 아니 명마의 기준은 그냥 딱 성적 좋고 잘 잘 달리고 뛰는 대상이 거지. 좀 많이 우승하고 그러면 명마인 거지. 근데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진짜 얘는 명마다라고 하려 그러면 한 그래도 20승 정도는 해줘야지 뭐 야. 얘는 진짜 좋은 말이다라고 하지. 20승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이스 갤러퍼를 명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스 갤러퍼를 관리하시던 분을 친분이 닿아가지고 마방에도 여러 번 가보고 경주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초보 맞죠? 무서운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초보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포일마다 보니까 예. 부담 중량도 많이 부여받은 것 같고 해서 이제 굴건염이라든지 마지막에 이런 부분에서 질병에서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조금 안타까웠는데 마지막에 20승을 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해줘서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20승 채우는 네네.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경주도 참 멋지게 우승했어요. 네네. 우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마지막에 한 100m 남겨놓고 정말 그 네. 혼신의 자기가 마지막 경주라고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나도 SK가 되게 좋아했는데 내가 배팅가 했으면서도 그 우승할 때 막 만세 부르고 펄쩍펄쩍 뛰었잖아. 아, 저 맞아요. 앞에서. 나 본 것 같아요. 네. 저 모습. 저 모습 펄펄펄 어떤 아저씨가 근데, 막 뛰더라고요. 은퇴식을 아저씨? 네네. 은퇴식을 하려고 하다 취소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 취소됐어요.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도 곤란하신가? 찍어가고 네. 그거는 뭐 이제 그 취소된 건가? 예. 넘어갈까요? 예, 네, 넘어가요. 아니 뭐 은퇴식 얘기도 꼭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죠. 일단은 명화 얘기 조금만 더 듣고 은퇴식 얘기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해요. 네. 또 저는 네. 무비동 아유 이름 말해버렸네요. 저 네.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무비동자라는 말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경마를 봤을 때는 가장 최근이었기 때문에 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그 조교사협회에서 나오는 고삐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러죠? 소식지. 소식지를 하면서 원고를 받으면서 무비동자를 받아서 그 취재를 하면서 좀 알아갔던 말들 중에 하나인데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 원래 능검 때 좀 크게 보이는 게 없어서 뭐 배당도 별로 안 좋고 데뷔전 배당도 안 좋았고 했는데 그때가 12월 5일 제 4경주 1998년 이었는데 그때 이제 하위권 말들이 끝에 가서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가장 먼저 뚫고 들어온 게 바로 무비동자였고 1위를 기록하는 듯 했으나 초반에 이제 이게 기대면서 다른 말들 주행 방해했다는 걸로 결국에는 강착이 돼서 꼴찌로 떨어지면서 2, 3위 당시 2, 3위였던 마필들이 이제 그 당시에 배당 인기도가 굉장히 배당이 굉장히 높아서 복승식 7,328.8배 이거는 아직까지 안 깨지는 대기록. 그게 무비동자. 그게 무비동자 뛰었던 데뷔전 데뷔전 기록이에요? 경주였어요. 그렇구나. 만 원 가면은 7,300만 원이네요. 내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좀만 이제 조금만 내가 수정을 해주자면 무비동자가 선행을 나가가지고 그냥 5만 차로 여유 있게 이겨버렸다고. 근데 그때 무비동자가 14마리 중에 인기가 11위였고 2위, 3위 한 마리 흑광 금배 그런 경우인데 걔네가 인기가 13위. 12, 13위. 네. 처음에 들어서 얘가 무비동자 들어왔을 때 3천 몇 배였었어. 이 복싱식 배당이. 와! 사람들 환호하고 있는데 딱 심의 불이 들어와서 잠시 후에 심의가 되면서 이게 강착이 돼버리기. 근데 배당이 딱 바뀌면서 7,300 몇 배가 나온 거야. 내 앞에 어떤 아줌마가 맞았다고 좋아해. 얼마? 1,000원 걸었다는데. 나 기절했을 것 700만 같아. 막 미치겠어. 나 쓰러질 것 같아. 그러더니 지금 몇 년 전 얘기하시는 거죠? 98년이라니까요. 그분 할머니 되겠네요. 1,000원 갔어도 700만 원이 넘네. 98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출마 투표소 대통령배 때문에 출마 투표소 갔다가 잠깐 그 김호조 교사님을 뵀어요. 근데 김호조 교사님이 관리사일 때 무비동자 관리사일 때 무비동자를 관리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신마 때 무비동자가 어땠냐 그러니까 그 데뷔하기 전까지 자기는 그렇게 무비동자가 그렇게 뛸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대요. 근데 딱 그 경주 딱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본 예상한 거가 틀리게 애가 막 뛰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기 의외였다고. 그러니까 신마 때하고는 의외의 상황이 그러니까 주행 심사 보고 그때 훈련 데뷔 전에 훈련하고 할 때는 얘가 좀 찌글찌글한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실전을 딱 가니까 완전히 이제 180도 변해갖고 기대를 이상의 성적을 거둬갖고 자기가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비동자가 안타까운 게 당시에 세강자랑 그래요? 자당에 가려가지고 그랬죠. 우승을 제대로 된 이런 걸 좀 못하지 않았나요? 대상효주는 농림부장관배가 하나 우승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승을 못했는데 걔도 참 비운의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야. 그러니까 무비동자 얘기를 하면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작년에 계속 무비동자는 어디에 하면서 무비동자 찾아다니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마사회 장수 목장에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왜 그러면 무비동자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 마사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좀 훌륭한 경주마가 아직도 살아있고 하는데도 그걸 왜 스타로 못 만들어줘? 응? 명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마 대우를 해줘야지. 나 장수에 한 4번인가 갔는데 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비동자가 어딨나요? 그러면은 무비동자가 뭐예요? 그래.
거긴 사람들이 목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무비동자가 뭐냐고 그런다니까. 이 말이 돼? 말이 안 무비동자 되지. 같이 걔가 23승인가 했을 건데 그래, 통산 그래. 그 정도의 명마가 걔가 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무비동자가 차라리 뭐 순말이어서 네. 씻은 말로 한류라도 좀 됐으면 뭔가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나 이 명마 중에서 거세마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랄까 생식 기능이 좀 떨어지는 말들은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약간 우리네 아버지들 같은. 어쨌든 우리 그 조 기자님이 무비동자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신마 때는 별로였는데 그 어쨌든 간에 무비동자도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 당대불패. 당대불패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당대불패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배 3연패 했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말이 처음에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말이 그 경매장에서 이제 생산자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마주가 사가는 그런 형식인데 이 당대불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떤 그 생산자와 그 마주님, 그 정형식 쪽 마주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랑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로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이런 좋은 명마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당대불패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좀 해보시죠. 당대불패 다 알고 계실 걸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로또마 아닙니까 로또마? 그렇죠. 뭐 최다 소득상금 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죠. 대박인 건데. 2,900만 원짜리 말이 거의 대통령배에서 몇 번 우승? 3연패 2010년부터 12년까지. 당대불패 때 충분히 좋은 말이고요. 네. 원체 이 말은 주폭이 너무너무 좋았던 말이죠. 사실 그렇죠. 당대불패는. 그러니까 뭐 심장 2개 갖고 앞에 선행 한번 나가서 심장 거기서 한번 다 쓰고 결승은 직선주로 해서 주폭하고 심장으로 한 번 더 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잘 뛰었었던 말이라서 근데 전개를 좀 탄다는 거. 그랬던 말이라서 저는 그렇게 인상 깊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치? 당대불패 하면 두 개의 경주가 우리 팬들의 내리에 각성이 딱 되는 경주 두 개가 있잖아요. 부산광역시장배에서 터프인하고 대폭주. 진짜 대폭주. 대박.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그냥 보면서 깜짝 놀라갖고 터프인하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그냥 네, 네, 네. 그렇게 나갔던 경주 하나하고 또 우리 저 미스터 파크와 거의 1, 2등. 당대불패 매치레이스 식으로 해갖고 들어왔던 경주. 그쵸. 네네. 뒤쪽 말들아 30마신 이상, 네, 27마신. 네. 그 경주 진짜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러니까요. 경주였던 것 같아요. 명장면이었어요 네. 정말. 그 삼복승 가신 분들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 한참 기다려. 둘은 들어왔어 일단. 근데 그때 그 지금 수돌님이 얘기하신 그 경주 저도 봤는데 야 진짜 그때 당대불패가 근데 미스터 파크 진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따라가는데 결국은 미스터 파크가 그때 그 얘기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작년에 당대불패 은퇴식 할 때 정영심 아주님을 뵀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출전할 때 어떤 느낌이셨냐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그 정영심 아주님은 그렇게 미스터 파크랑 네. 크게 경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승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그냥 자기 발걸음 유지하는 데서 그 선에서 그냥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마지막에 추진을 안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예.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얘기가 네. 나오면은 뭐 꿈오빠는 뭐 생각나는 명마 없어요? 좋아했던 말? 나는 무조건 세강자. 무조건 세강자. 세강자가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 경주가 있잖아요. 그랑프리 우승. 정말 눈물 날 뻔했는데 그 99년에 그랑프리에서 세강자가 우승했잖아. 국산마로 처음 이제 그랑프리 우승한 거라고. 그 이후에 뭐 즐거운 파티라든가 플라이 나 뭐 아는데. 있지. 네. 그러니까 42조 김영국 변호사님 관리. 플라잉 캣인가? 플라잉 캣. 그래. 네, 맞아요. 그리고 미스터 파크도 있고 국산마가 우승을 몇 번 했는데 다른 경주마들은 다 감량이점이라든가 핸디캡이 어떤 이점으로다가 거의 제일 낮은 부중을 받고 뛰었단 말이지. 네. 세강자는 3세 때 57kg 받았어. 핸디캡 경주였는데 가장 많이 받았던 뭐 다 함께라든가 이런 말들이 한 60kg 받은 말들이 있지만 세강자가 3세만 57kg면 얘는 그냥 감량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야. 거기서 그거를 이겨내고 우승을 막 마지막 거기서 딱 들면서 세강자가 올라오는데 네. 우와 막 그런 딱 이제 직선 와서 이겨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정말 나 경마장에서 그런 거를 처음 겪었던 게 다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기립박 붙였어. 기립박. 정말. 사랑한 꿈님은 그때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시고. 나도 배팅 안 했지만 네. 울 뻔했지. 울컥해가지고 와 오셨을 것 그거를 네.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난 네. 세강자는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나는 영원한 나의 어떤 그 명마는 세강자지. 세강자다. 명마가 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없네요. 내 심장 뛰게 한 말이 그렇죠. 그렇지. 네. 그것도 있어. 그게 그런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천년대로라는 경주마가 있어요. 그 우리 2011년 코리안 더비 때 우승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선봉불패, 그다음에 머니카, 당대불패 좀 굉장한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머니카가 결승 직전 들어와서 거의 한 20만 정도 그 정도를 앞서 나갔는데 천년대로가 그거를 잡고서는 목차로 이긴 거야. 나 그 경주를 보면서 꿈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울었어요 그때. 예. 수도님 울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그냥 나는 무조건 천년대로 계속 은퇴할 때까지 계속 천년대로 따라다니고 나오기만 하면 예. 울고. 그다음에 저 그랑프리 때 그 다음에 그랑프리 때 그랑프리 때 그때도 울으시고. 그때 당시에 결승 직선주로 앞에 네. 그 마주님 사모님이 나가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왜 천년대로 좋아하냐고 네. 뭐 우리 경주마 그렇게 우승도 많이 못했는데 막 저는 그 뛰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난 앞으로도 좀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인사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모님이 굉장히 또 감동하셨어요. 예, 사진도 있어요. 네. 예, 블로그에 사진도 있는데. 예. 그리고 단 한 번의 명장면으로도 그렇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명마죠. 경주마인데 예. 뭐 명마들이 뭐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그 굉장히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마를 하게 된 원인이 백광인데 백광. 어디서 하얀 말 하나가 사콘으로 돌면서 막 벌컹벌컹 막 뛰어가는데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백광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든 은퇴식까지 하고 좀 무난하게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백광은 은퇴식이 공식 은퇴식이었나요, 그게? 그게 비공식. 팬이 한 최초의 팬들이 열어준 팬들이 만들어줬어요. 은퇴식 최초의 은퇴식이죠. 그 자리에서 제가 꾸명님을 처음 뵀어요. 어머. 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그 머터리도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그 에이스 갤러퍼는 결국 은퇴식을 하지 못하고 퇴역을 했고요. 네. 백광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뛰었고 나를 이 경마장에 끌어들이는 그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은퇴식을 공식적으로 마사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은퇴식에 대한 안타깝네요. 뭐 개정 같은 거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그거 그러니까 뭐 비마 천마 막 그렇지. 난리 났다 막. 사실 그런 조건을 채우기가 되게 어렵잖아. 특히 그러니까요. 포인마 같은 경우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야, 그런 거는. 포인마는 왜냐면 대상자에 출전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적잖아. 근데 백광 같은 경우는 그래 사랑 많이 받았던 경주마잖아. 그러면 그 정도면 조건 그렇게 세게 할 필요 뭐 있어. 사랑받고 잘 달리고 그러면 해줄 수 있잖아. 근데 또 마사이 입장에서 또 그게 애매한 게 다 해주면 비슷한 성년인데 얘는 해주고 얘는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시간이 그래도 그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면 그냥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기준이 너무 어렵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원경수 1승 이상 하면 은퇴식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우리보다 넓거든요. 근데 걔들은 은퇴식은 하더라도 우리나라 천마 비마 이렇게 해서 마사에서 모든 비용을 다 하고 주관도 다 마사에서 하지만 걔네들은 마주가 해나 안 해나 이렇게 하거든요. 마주가 마주가 다 모든 비용을 다 돼요. 모든 비용을 다 하고 은퇴식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은퇴식보다 더 안타까운 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주마들 지금 우리가 명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마사에는 명마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명예 기수들은 있어요. 영예 기수들은 있거든요. 맞아. 근데 경마의 주역은 경주마야. 근데 한국 경마 마사의 창립 70주년이 되는데 마사에서 길일말이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아니 일단 뭐 그런 다음에 해놓은 다음에 저기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파트도 가겠다고 그러는지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최근에 미스터 파크 동상이 세워지고 있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좀 위협하고 저는 은퇴식 자체도 되게 좀 그랬던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작년에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 작년에 은퇴식을 가졌던 말이 있는데 일본 말 중에서 그 말이 이제 경주로에 들어오면은 팬들이 다 일어서서 오르페브르. 오르페브르구나. 예, 오르페브르 나와서 이제 한 바퀴 돌았나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화려하게 좀 퍼레이드식으로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와서 이제 경주를 뛰긴 하지만은 붙잡고 사진 찍고 이거 뭐라 그럴까요? 되게 제한된 곳에 갇혀가지고 좀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걸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장에 오르페브르 은퇴식 현장에 조인권 기수가 가 있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자기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대. 이렇게 우리랑 너무 차이가 많은 게 우리나라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마사에서 그렇게 좀 이런 우리 지금 같이 했던 그 명마들 좀 대접을 해주고 하면 자기들도 살고 다 같이 사는데 왜 그런 거 안 하는지 나 자기 너무 속상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걸 저녁 6시에 하는데 NHK에서 생방으로 경주만 은퇴식을 생방으로 나가요. 아, 멋있다. 그런 거 해줘야 돼요, 진짜. 그렇게 돼야 무슨 그 국회의원들 그 닭대가리들 뭐 저기 세금 올리나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지. 그렇게 마사에서 먼저 그런 노력을 한 다음에 뭐 좀 저기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뭐 파트 2만 얘기하냐고 그런 거 전시행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난 그거 굉장히 좀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네.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한 순돌님이 그 항마사회 정규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게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회장으로 네. 가야 돼, 그리고 회장. 팬분들도 그런 행사할 때 좀 너무 박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제가 그런 행사 있을 때 있으면 꼭 그런 소리 들려요. 야이 누구들아 지금 다음 거 배팅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오래 잡고 앉아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욕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 좀- 시간을 내면서. 네. 아니, 나는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그 은퇴식을 몇 번 봤지만 난 백광 은퇴식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때 금요일 날 했거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너무 말할 재밌게. 때 그 진짜 은퇴식답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거든. 아, 그리고 다 끝나고 걔 쫙 그 걸어서 이제 들어가는데 뒷모습 보니까 그때도 짠하더라고. 네. 작년에 은퇴한 지금 이 순간의 은퇴식이 생각나네요. 시간에 쫓겨서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 치우세요. 이랬었던 은퇴식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마로부터 시작해서 명마로까지 신명나는 이야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다한 얘기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저희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더욱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따그락. 요경주 궁금했지? 자, 이제 대통령배 준비해 볼까요? 대통령배 한번 가죠. 네, 이제 일요일 제9경주로 열리는 대통령배 총 상금 7억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대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금이 걸린 게 바로 이 대통령배고요. 지연급 경주입니다. 최고 국산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 뛰고 있는 현역 최고 국산마를 가리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출전한 말은, 총 13두가 있고요. 부산에서 네, 하나, 둘, 셋. 일곱도. 네, 부산에서 일곱도. 7두, 서울에서 6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대회가 좀 대통령배를 좀 주목해 볼게 여러 가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지금 6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부터 시작이 됐었던 이 탑7이라는 와, 이벤트. 탑7. 네. 네. 이게 지금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1위부터 7위까지 쉽게 말해서 뭐 로또인 거죠. 이 1위부터 7위까지를 맞추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순서대로. 순서대로 다 순서대로, 맞춰. 순서대로 아, 1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게 1차부터 7차까지를 순서대로 다 맞추는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주는 건데 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에서 네. 당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자꾸 넘어오고 누적이 되면서 지금 대통령배에 걸린 이 이벤트 상금이 무려 1억 원. 야. 1억 원. 아, 이거 1억 원입니다. 홍보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홍보하면 안 독식하려고 되는 그랬는데. 쉽게 1억 얘기하면, 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쌍승으로 얘기하면은 1위부터 7위까지 쌍으로 맞히는 거예요. 실상식이 되는 거죠. 아, 이거 홍보대도 이거 못 맞춰. 못 맞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못 맞춰. 1, 2등 맞추는 것도 힘든데. 우리 한번 맞춰봐요. 예, 이번 거를 뭐 듣고 참고를 하실 것도 되겠고, 아니면 뭐 개인 이제 많을 것으로 해서 어떻게든 한번 많이 참여를 해서, 좀 이거 언제까지 쌓여가겠어요, 이거. 이러다가 1억 2천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관심 있는 말, 응원하고 싶은 말, 뭐 한번 얘기해볼까요? 올해도 부경 우세가 좀 유력해 보이죠? 그래 보이네요. 자, 한 분 한 분씩 어떻게 좀 관심 있는 말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할까요? 뭐 인기 1위겠지 한강의 기적이. 근데 나는 정말? 아닐걸요? 인기 1위 같은데. 네. 근데 한강의 기적하고 응원의 강해.
서울의 강해. 3세마 두 마리. 왜 그러냐면 디디미의 아들들이거든. 이야. 우리나라의 영원한 리딩사의 디디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한강희조 같은 경우는 우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거고 강해도 잘 뛰어서 아비의 이름을 좀 더 한번 더 믿는다. 이렇게 높여줬으면 하는. 어제 최범현 기수 그 출마 투표에서 만났는데 자세는 굉장히 훌륭히 패기가 있어요. 2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돌림은 강해. 아니요, 예. 저는 강해 아니에요. 야, 그건 아니고 또 예. 최범을 그냥- 만났다고. 네, 아, 만났대요. 예. 그 분위기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어떤 말 응원하세요, 예. 그럼? 저는 뭐 경부대로 아, 경부대로. 경부대로. 그 우승을 하겠다가 아니라 네. 짠하잖아요. 천년대로 대로 시리즈들이 대로 시리즈 네. 좋아하죠. 대로 시리즈 보면 다 2착 3착이잖아요. 만년 이인자. 만년 이인자들. 네. 경부대로도 될 것 같은데 꼭 한 발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얘가 한번 꼭 우승 대통령배 한번 먹어주고 좋겠다. 예,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시대 기수한테 그 부분에서 어제 살짝 물어보니까 네.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다. 자기 탓이다. 겸손하시네. 예. 그리고 또 짠하게. 모두 다 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다. 취입 타이밍을 자기가 좀 잘 잡았어야 되는데 네. 요즘 참 자기가 좀 느리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나 좀 이번엔 잘해보겠다. 예, 근데 그 이번에는 어쨌든 최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년부터는 이제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네, 올해는 후회 없는 경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예, 멋있는 그런 말이네. 마음가짐을 갖고 네. 있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잘생기니까 겸손하기까지 네. 하네. 최시대기 아, 근데 경부대로는 강자하고 붙어도 그러니까. 2등, 3등을 하고 약자하고 붙어도 2등, 3등. 네, 그런 거 그 얘기 같아요. 그대로 했어요. 최시대에 대한데 그 얘기 그대로 물어봤고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예. 머털도사는? 저는 일단 네. 꿈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기적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나머지도 이제 부산 말들이 강세를 네.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 서울 말 중에 하나 광교비상을 좀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이하나가 이제- 타나요? 아니요. 박태종 기수가 타고요. 네, 네. 직전 경주에 네. 영산이라는 말과 경합해서 네.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상승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강의 기적과 광교비상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네. 광교비상이 매니피자마 최초의 2000m 우승부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난 그거 이렇게 인정하기가 싫다.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이니까. 아니, 내가 딱 하나 얘기하면 나 탑7에서 광교비상 7위로 넣었다? 아, 저도. 벌써 사랑공개 그거 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광교비상 7위를 찍었어. 저도 광교비상 7인데 저는 솔직히 왜 이렇게 세게 보는지 2000m 첫 우승 자마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네. 뭐 광교비상이 아니었으면 영산투가 매니피 첫 2000m 우승 자마가 됐을 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저는 뭐 한강의 기적 강해 뭐 다 좋은 말인데 왜 전통의 강자 매직 센스 얘기는 안 나오죠? 제주자치도지사배 네가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네. 말씀해주세요. 나 숨 고르고 있었는데 언니. 네, 조기자. 예, 저는 근데 저번에 리허설 때도 한번 얘기가 한 적이 있지만은 매직댄서는 저는 항상 어쩔 수 없는 게 지난번 인디밴드에서 이미 그때 저 얘기했으니까 인디밴드를 인디밴드를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타고 있던 임성실 기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인디밴드를 얘기하면서 자기 마방에 또 인디밴드만큼 좋은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었을 때 그때 거론된 게 바로 매직 댄서였어요. 매직 댄서를 한번 조교를 해봤는데 그 탄력감이 옛날 그 뭐 명마들을 잠깐 조교했을 때의 느낌과 다르지 않다고 할 정도로 했어서 저는 매직 댄서를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작년부터 제가 매직 댄서 얘기를 해왔는데 올해 조금 능력을 보이다가 아직까지 좀 미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최근에 제가 연습 주행을 보고 왔거든요. 연습 주행을 봤는데 뭐 거의 그냥 압도적이더라고요. 스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판에 거의 채찍도 안 됐는데 혼자서 막 폭주를 하는 거 보고, 이거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컨디션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경주는 저는 한강의 기적보다도 저는 매직댄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괜히 서울말 중에서는 괜히 자꾸 흑기사가 에이. 아니, 우승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흑기사가 자꾸 끌리네요. 뭔가 흑기사 좋은 말이에요. 자꾸 저는 끌리네요. 이 흑기사가 진짜 매력 있는 게 보통 직전 경주 같은 경우 이제 9마신 정도 낙승을 거두게 되면은 말이 안 뛸 수도 있거든요. 기수가 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근데 뭐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추진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말이 스스로 결승선을 알아보고 뜁니다. 굉장히 영리한 말이죠.
결승선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뛰어야 돼라고 뛸 줄 아는 말이 저는 혼전에 강한 말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 기자 화이팅. 심승태 조교사님이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흑기사 상태가 이제 사실 부산만 너무 많이 세가지고 뭐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말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겠다고. 그 조교사들끼리도 서울에서 지금 체감 많은 관계 비상이 아니라 흑기사라고 평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강해가 아니고요? 네. 아니, 강해가 아니라 성장기잖아. 성장기. 예, 다 컸어 이제 다 컸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말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아까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뭐 매직 댄서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좀 선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퀸즈 블레이드가 왠지 선행 나가서 한 바퀴 꽂지 뺑 않을까. 또? 예, 한 바퀴 뺑. 예, 한 바퀴 뺑. 유행어 미시는 거 아니죠 지금? 그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선행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빨리만 나가서 이렇게 한 5마신 6마신 차만 거리만 벌려서 이렇게 나가면은 직선주로 해서 지키지 않을까. 퀸즈가 이번 대회 유일한 안말이죠. 이죠. 저는. 예, 유일한 한 말이니까 또 감량 이점도 당연히 있고. 아까 조 기자가 네. 탑7 퀸즈 블레이드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물어봐서 내가 뭐라는 줄 알아? 뭐라고 했어요? 빼! 조기자, 네. 빼지 마. 자, 근데 이게- 퀸즈 블레이드가 근데 어째 석세스 스토리하고 좀 선행 경합을 좀 하지 않을까요? 아유 경합이라뇨. 석세스 스토리 단독 선행이죠. 아,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네. 아니 퀸즈 블레이드 선행 나간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항상 아니에요. 말 뛰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저는 석세스 스토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석세스 스토리는 정말 진짜 게이트 운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없죠. 근데 석세스 스토리 조성근 기수 인터뷰 보니까 네. 선행은 안 나간다고 돼 있네요. 아, 자기가 안 나간다. 네네. 아, 그래요? 무리한 선행을 피하고 잠깐만 다시 생각해볼게요. 다시 탑7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네, 거야. 일단은 예, 기수 상황 인터뷰엔 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뺑기 치는 거야 뺑기. 그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요. 아니 직전 경주 2,000m 뭐 첫 거리 그만큼 뛰었으면 잘 뛰었다고 보거든요. 또 선행 시도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세요, 조성근 기수님. 화이팅! 파이팅. 자, 뭐 대충 이렇게 얘기 다 됐나요? 저 사실 경부대로도 내심 응원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정용식 마주가 없어서 네. 지금 오픈 경지 이후에 대통령배 4연패한 마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기록이 네, 그래서 정용식 마주 안 계시니까 네. 정강한 마주님이 이번에 한번 아니, 근데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금포스케는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얘도 괜찮은데. 오빠가 얘기해주세요. 얘기해봐요. 얘기해주세요, 사랑금님이. 아니 근데 나는 저 한강이 저 강해 네. 응원한다니까. 그, 아, 아까 진짜요? 탑7 7등 안에 있습니까? 금포스카이가? 있지. 아, 예. 5등? 몇 등? 그건 공개 안 해. 나만 맞출 거야. 그래도 일단 금포스카이 정보 이야기는 좀 알려주셔야지. 아니 금포스카이가 네. 그 꾸준하잖아 그냥 그 지난번 농림부 때도 아쉽게 졌지만 잘 뛰었고 네. 맞아요. 그 전에 청춘불패랑 할 때도 코차로 음. 그때도 기록이 좋잖아 2000m 그때 2분 07초 때 예. 뭐 안 될 이유가 없는 말이라고 근데 다만 금포스카이도 한강기자한테 졌고 뭐 다 한강기자 전부 다 한 번씩 다 접은 말이잖아 여기 나와 있는 어떡해. 그렇게 됐네요. 경부대로도 졌잖아 그리고 그러게요. 매직대에서도 졌고 아.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다 진거 한강이 이적이지 뭐. 그리고 이번 대회 또 저기 특이한 게 구만석이랑 저기 누구였죠? 금포스카예요. 금포스카이. 금포스카이의 저기 전형제. 전형제 말하는 게 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 이례적이지 않나요? 되게 우리나라에선 처음 아니야 처음인가? 전에도 한 번 처음이에요. 있지 않았었나? 없었어요. 없었나? 전형제만 반영. 예, 반영제는 네. 있죠. 엄마가 반영제. 같은 케이스는 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다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해외에는 있나? 해외 사례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기억이 전부는 나는 건 아마 없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출전마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승, 준우승 이런 거는 전형제마가 우승, 준우승을 했다 이런 거는 뉴스가 되겠지만 뭐 출전마들까지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그 토픽처럼 가십처럼 나오는 거를 그것까지 다 외국 경마에서 최근 몇 년 내에 일본에서는 그 전형제마가 같은 경주에 출전했던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있어, 그게 잘 있죠. 기억은 안 나네. 네. 일단은 하는 가십이다. 아, 우리나라에선 처음이다. 근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김영관 조교사가 지금 지원 경주 연속 맞아요. 6승인가 지금 하고 5승. 5연속 5연속 일 잖아요. 거예요. 예. 그러면 야, 이 매직 댄서 또 저 그쵸. 아니야 이번에는 이제 그거
연습 끝나는 거야 이제. 연습 끝나는 거야?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부산의 김영관 조교사 그분이 참 유명하죠. 그 말들 대단하죠. 좀 많이 우승 많이 하고. 예. 야 근데 조 기자 또 내가 메이트에서 무시했다고 또 막 이 부들부들 갈지 말고 전에도 지금 별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내가 이거 무시했다고 막 그 열받아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메이트에 대해서. 자주 열받아요. 저는. 옛날에 지금도 뛰고 있지만 감동의 바다가 처음에 그 저 퀸즈 투어 재작년에 우승할 때 그 꿈이 형이요. 맨날 그 저기 감동의 바다 나 감동의 바다 외치고 다닐 때 옆에서 그래서 맨날 이랬어요. 나도 예. 꿈펠레. 자, 뭐 대통령표 얘기 더 뭐 얘기 나눌 만한 얘기는 없죠 이제. 매직 네네. 댄서 경부대로. 그다음에 뭐 한강의 기적 강해. 뭐 서울 말들의 우승 가능성.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우승 가능성 0.1%. 누구? 그 0.1%의 강해. 가능성은 강해. 그 서울 말은 우승 가능성보다 착순에 하나는 들어올 거다. 착순에 아, 하나는. 머터리가 기껏 광교비상 얘기했는데. 아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안 보이세요, 선왕꿈님? 그러면 강해. 아 강해요. 그래도 강해. 강해. 예. 광교비상은 에이 대도 않는 안 돼요? 말인데. 네. 어머, 너무해요. 이러다 그 들어오면은. 마주님 그러니까요. 그게. 블로그 조회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강의 병력을 보면은 여기 좌후계부 찰과상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훈련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찰과상이야 찰과상. 그냥. 훈련 열심히 조금 했다는 얘기야. 아프다? 예. 긁힌 거. 긁힌 거야, 긁힌 거. 알겠습니다. 나는 뭐 서울에서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강해도 있지만 네. 기사? 흑기사. 흑기사. 예, 광교비상보다 저는 흑기사. 흑기사. 아. 근데 어제 심승대 조교사가 뭐 저기 물어보니까 흑기사가 몸이 조금 좀 슬로우로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좀 예.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나가던 조교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딱 들었어. 한마디 툭 하고 가시더라고. 뭐라고요? 야, 그래, 걔는 좀 풀려도 좀 너무 늦게 풀리더라. 심승대 조교사가 짝 째려보더라고. 그러니까 흑기사 몸 풀리면 끝난 거야 결국. 그치, 끝나 못 있어. 딱 풀리지가 끝나 있어. 끝나 있어. 그럼 흑기사랑 강해랑 들어오면 완전 고배당이겠네. 뭐 대박이지. 말할 필요가 없네. 말할 필요가 없네. 1000배. 1100까지는 굳이 만 배 탑7 되네, 할 만 배. 것도 없고. 굳이 탑7 물 건너가는 거. 네. 어쨌든 저희가 그 관심 있어하는 말들을 쭉 얘기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또 다른 말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배팅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좀 얘기해보고 그랬는데 어찌 청취자분들 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여러분들 찾아뵈는데 우리 또 마타리님이 또 마지막에 또 해주셔야 될 게 있죠? 네, 저희 팟캐스트는요. 팟빵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는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몽팟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에서 몽팟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니들이 경마를 알아라고 해주시면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요. 주로 출장 관련해서 저희 이제 지난번에 예시장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시장에 이어서 이제 주로 출장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출마표 우리 그때 봅니다. 말 나가는 것도 그때 보고요. 자, 출마표를 보면서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가, 출마표 보는 법과 출마표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페이스북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그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그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애청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와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